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4월 3일 수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최근에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도주가 등장하나? 라는 주제를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주도주에 대한 거는 당연히 반도체주가 최근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수급이 대단하다. 계속 보여드리고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 수급 대단하다. 그리고 그 외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과 그 외에 나머지 반도체주들까지도 전체적으로 반도체 저점론 대두되고 있죠. 이게 1분기가 아니라 2분기에서 3분기 사이의 저점이다. 일단 저점이 나온 것만 해도 업황이 턴이 된다는 거, 턴어라운드 된다는 것만 해도 이제 가능성을 높게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은 안정되는 움직임. 이에 의해서 바이오주들 움직임 양호했다. 게다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HLB, 지금 바이로메드 HLB 얘네가 지금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뒤에 강스텐 바이오텍이나 뭐 그 제넥신 같은 종목들이 있고 뭐 메지온 같은 종목이라 이런 게 있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HLB 급등했죠 오늘. 리보세라닙이 임상 3상 결과 임박했다라는 거는 계속 말씀드렸죠. 계속 이 부분이 이슈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로메드도 뭐 이슈 나올 거고 계속 나올 겁니다. 요렇게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계속 다 설명드렸던 부분이니까. 자, 먼저 다우지수 한번 보고 넘어가야겠죠. 다우지수는 기존에 언급드린 대로 26,100포인트 중요한 위치다. 여기 이탈하면서 급락이 나왔고 회복 시도에 실패하면서 여기를 고점으로 만들고 급락이 나왔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여기 미국 같은 경우는 10월 이후에도 급락이 12월에 나왔는데 요거는 화웨이 CFO 이슈와 함께 그 셧다운 이슈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개별적인 이슈로 미국만 밀렸다. 그리고 반등이 나왔는데 진짜 부러울 정도로 반등이 강하게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시장이 없죠. 오면은 막 이렇게 노이즈 나오고 이러는데 얘네는 반등이 그냥 깔끔하게 나온다. 26,100포인트까지 큰 조정이 없어요. 옆으로 살짝 눕는 횡보만 나오고. 그래서 26,100포인트 가니까 역시는 역시죠. 바로 회복을 못합니다. 밀리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25,400만 유지해줘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이탈하자마자 회복을 해줘요. 25,400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지켜주는 구간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제 26,100포인트를 돌파 시도하고 있다. 이 배경에는 원래는 그 기본적으로는 돌파를 못하는 게 정상인데 이 친구들이 아무래도 미국에서 정보가 좀 더 빠르니까 26,100포인트 지금 위에 있잖아요. 정보가 빠르니까 미중 무역 협상이 좀 긍정적인 거 아니냐. 지금 합의문 작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어제 말씀드렸죠. 합의문 작성하고 있다. 진짜로 합의가 되는 거 아니냐. 합의문 작성이야 뭐 단계에 불과하긴 하지만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걸 말씀드렸죠. 자, 여기까지 보고 나스닥 같은 경우 나스닥은 좀 더 강하다. 앞에는 똑같죠. 역시나 12월에 또 강하게 밀렸고 회복하는 것도 역시나 강하게 올라온다. 미국 시장은 참 화끈한 것 같습니다. 갈 때는 제대로 가고 우리나라처럼 지지부진하게 가지 않아요. 그리고 나스닥은 7,500포인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탈하자마자 바로 회복하더니 지금 보면은 가격보다는 이 분홍색 21선을 타고 계속 타고 넘어가는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지지력 테스트는 잘 받고 그리고 현재는 21선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다시 한번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는 모양. 나스닥이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코스피 코스닥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계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까. 자, 코스피 같은 경우
목표치 1차 목표치는 여기 10월에 개파락 나왔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와서 1차 그 바닥, 여기 와서 2차 바닥 해서 이중 바닥 그리고 여기까지는 잘 해줬어요. 근데 뭐 조금 짧아 보이죠, 미국에 비해서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목표치는 2220에서 30 사이다. 1월 말에 도달했다고 했죠. 그래서 잘 버텨준 다음에 다시 한번 돌파 시도했는데 역시나 돌파를 못해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계속 반복해도 모자라지 않아요. 저항을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 돌파 못했다라고 하면은 그 뒤에 기다리는 거는 급락입니다. 급락이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요거는 제가 2016년에도 이제 서울경제TV, SBS, CNBC 나가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네, 굉장히 히트쳤던 강의죠. 요거 다시 한번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자, 저항 돌파 시도가 나왔고 실패가 나온 다음에는 급락이 나온다. 2175포인트 여기가 미국장으로 치면은 25,000 다우지수 25,400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여기를 우리는 이탈해 버리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2130포인트에는 의미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만 잘 지켜줘도 괜찮다라고 미리미리 언급드려서 이 구간에서 언급드렸었죠. 그거는 이 구간에서도 밀릴 수 있다. 2175포인트 지켜주면 좋고 만약에 이걸 이탈하면은 2130 지지력 테스트 확인만 하시면 된다. 거기서 반발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반발 매수 들어오고 다음날 갭 상승하면서 회복 시도 바로 돌파는 못하고 다시 한번 밀렸는데 역시나 2130포인트 어떻게 보면 요 구간에서 이중바닥을 형성한 거죠. 그리고 나서 돌파 시도할 때 약간 어정쩡한 모습이 나오는데 최근에 수급이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외국인 수급이. 그리고 오늘 아예 장대 한봉을 한번 뽑아 버립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거래량이 좀 부족했는데 기존 거래량을 좀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조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양봉이 아니겠느냐. 사실 조금 더 거래량 이렇게 조금 더 올라와 줬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부족하긴 하지만 이 정도 부족하긴 하지만 그리고 최근에 투심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잘해준 시장이다. 코스피 잘했다. 칭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코스닥. 코스닥이 뭐 감사보고서 이슈랑 뭐 감사보고서 이슈로 이제 거래정지 혹은 상장 폐지 이슈가 나왔었고 그리고 최근에 코오롱티 시즌 이슈까지 해서 바이오주들이 맥을 못 쳤고 그리고 그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는 요날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정은하고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둘이 밥도 안 먹고 헤어지면서 장대 연봉이 나왔다. 이 구간에서 하단을 지지해주고 빨리 넘어가줘야 된다고 했는데 잘해줬어요. 하지만 이 상승 추세 밴드 안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돌파하는 거는 아직 무리다. 모멘텀이 부족하다. 그래서 밀려 내려왔는데 이렇게 갭으로 만든 거는 개파락으로 나온 거는 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를 빨리 메워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 바로 그냥 반등이 나오면서 금요일부터 해서 금요일 저점 테스트하고 710포인트까지 열려있다고 했는데 요 구간까지는 내려왔었습니다. 근처까지 왔었고 그리고 반등이 나와서 지금 제가 747포인트 회복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749까지 바로 회복해 버렸어요. 코스닥도 좋은 상황이다. 이 이면에는 수급이 따라왔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자, 수급을 봐드릴게요. 자, 외국인이 코스피 오늘도 2,700억 매수했습니다. 오늘은 기관도 합류를 했네요. 특히 연기금이 반갑게 오후장에서 많이 매수를 했어요. 연기금은 보시면은 연기금 추가해서 해드릴게요. 오후장에서 이렇게 연기금이 오후장에서 매수를 했다. 양호하게 올라왔죠. 오전장에는 별거 없다가 오후장에서 1,000억을 매수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연기금 역시나 매수 들어왔고 외국인과 기관 다 양호한 수급, 좋은 수급을 보였다. 최근에 수급이 계속 꼬여 있으면서 밀렸었는데 이 부분은 미중 무역전쟁 합의에 의한 불안감이었었죠. 근데 오늘은 싹 보면 다 개인만 매도했어요. 그냥 깔끔하게. 개인만 매도했다. 여러분 제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여기에 동참하시면 안 되겠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들 수급이 바뀌었습니다라고 제가 월요일날 말씀드렸고 어저께도 생각보다 좋습니다. 왜? 외국인들이 선물이 월요일날 7,000계약 이상이 들어왔는데
그럼 화요일날 보통은 환매가 좀 들어온단 말이에요. 절반 정도 전후가 들어오는데 그럼 3천 계약 이하만 매도만 나와도 됩니다라고 했는데 3천 계약 어제 매수가 들어왔죠. 그럼 만 계약 오늘까지 하면은 거의 한 16,000 계약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이번 주만 선물이 16,000 계약 대량 매수가 들어왔다. 이번 주 3일 동안만. 그리고 콜옵션도 마찬가지로 계속 현물 매수에 외국인들이 코스피 매수에 그 선물 매수에 콜옵션 매수까지 콜옵션 매수까지 하면은 지금은 외국인들이 저항 돌파의 시도를 보고 있다. 미국장 먼저 돌파했고 우리나라도 돌파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보고 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된다고 했어요. 오늘 풋옵션이 조금 많은 거는 요거 약간 리스크는 될 수 있어요. 만약에 하방이 나올 경우에 이걸로 대체를 하겠다라는 해지치고는 조금 크긴 한데 괜찮습니다. 다른 선물이 생각보다 더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선물이 아까처럼 한 2,000, 3,000 계약 정도면은 풋옵션 매도가 좀 크네요. 이제는 조금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까요? 고민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선물이 오늘도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주식, 선물, 옵션 다 좋습니다. 지금 수급이 워낙 좋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최근에 이번 주에는 흥분하면서 보는 게 여러분들께 수급이 너무 좋고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이게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혹시 수급으로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고 지금 소설을 써가는 거죠. 뇌피셜을 써가는 겁니다. 확정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파생 쪽에서 먼저 매집이 들어올 경우에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저거를 바로 청산하지 않는 이상 저렇게 연속적으로 수급이 들어가야 된다고 과거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은 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특징주로 SK하이닉스 뽑아볼게요. 지금 고점을 돌파를 해버렸어요. SK하이닉스.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좋은 것 같습니다. 보세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올라오긴 했지만 46,000원 위쪽에서 뭐 체면치리하는 정도고 SK하이닉스가 훨씬 강하죠. 강하다. 그냥 보여주잖아요. 그냥 수급은 둘 다 좋아요. 삼성전자 수급이 나쁘진 않아요. 나중에 올라올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뭐 금요일 뭐 이제 금요일인가요? 실적 발표가 나오면 오히려 악재 노출로 해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미리 우리 실적 너무 안 좋아. 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안 좋아. 그러니까 지금 걱정돼도 우리 앞으로 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믿고 와줘. 이렇게 삼성전자가 먼저 커밍아웃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오히려 실적 발표일 전후 해가지고 반등의 실마리를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대신 SK하이닉스는 좋죠. 지금 고점을 돌파했잖아요. 좋은 거예요. 지금 여기를 거기다 거래량도 잘 실려있고 그럼 위쪽을 향해 달려가겠죠. 이제 8만원까지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제가 최근에 좀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DB하이텍 왜 이런 종목을 안 사시냐. 이런 종목 사서 12,000원 전후 12,500원 전후 이 구간에선 그냥 담아놓으면 된다. 돈 되는 종목이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종목이고 매매도 많이 한 종목이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었고 수급이나 이런 부분도 좋았다. 오늘 하이닉스와 함께 급등이 나오면서 14,000원 보고 났는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말씀드려서 15,000원은 어렵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요 정도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여러분 15,000원 돼 있고 그 다음 저항 때 16,000원에서 17,000원 사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 19,000원 뭐 약간 한 2,000원 정도씩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저항을 살짝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22,000원까지는 가능성은 보고 있다. 현재 가능성이에요. 그거는 일단은 15,000원까지 가고 나서 생각하자고요. 15,000원도 못 가는데 무슨 뭐 2만원대를 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무것도 안 보고 과거에 제가 매매했던 패턴대로 저항을 말씀드린 거예요. 해당 구간에서 매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지금 잘해주고 있다. SK하이닉스, DB하이텍. 그러니까 반도체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바이오가 돼야겠죠. 바이오 같은 경우는 HLB가 지금 강력한 모습을 보여서 10% 가까이 상승을 했다. 83,000원 회복할 때 매수 구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이 종목은 수차례 말씀드렸으니까
귀에 못이 박힐 정도는 됐을 거예요. 오늘 61선에서 터치 나왔고 21선 회복과 83,000원 의미 있는 구간 회복, 그리고 장대 항목까지 아주 잘해줬습니다. 이 종목 내일 따라붙거나 뭐 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말씀드릴 때 좀 잘 들으세요. 새겨 듣고 하시면은 좋잖아요. 기존에 83,000원에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도 약간 우려됐어도 제가 굳이 여기서 추가 매수 안 해도 된다고 했죠. 여기 한 71,000원 전후 이렇게 오지 않는 이상 굳이 여기서는 추가 매수할 필요 없다, 올라온다라고 했죠. 밑으로 밀리면은 그때 71,000원 전후에서나 하시고, 아니면 6만원대 가면 더 좋고, 그 정도에서나 하시고, 여기는 추가 매수 자리 아니라 들고 가는 물량만 가도 회복된다라고 했는데 회복이 됐습니다. 전 약속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슈 임상 3상 리보세라믹에 대한 이제 임상 발표 뭐 괜찮을 것 같다라고 성공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능성 높다고 지금 이제 막 나오고 있죠. 제가 2월 달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12월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HLB 잘해주고 있고, 코오롱 티슈는 빼놓을 수 없죠. 최근에 안 좋았던 시장을 아주 뭐 월요일부터 멋지게 이렇게 끌고 내려갔었는데, 티슈진 같은 경우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티슈진은 스스로 고백한 거죠. 스스로 약품이 좀 다른 것 같아 하고 미국에다가 얘기하고, 미국에 얘기하고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식약청에다가 두고 스스로 먼저 얘기했어요. 누군가 너네 약품이 달라고 적발된 게 아니에요. 이 나쁜 놈들 왜 다른 약품 썼어 하고 적발한 게 아니고 스스로 얘기를 한 거예요. 요거 효과는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안정성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하고, 임상 3상 중단되어 있던 거 다시 그때 진행하고, 우리나라에 판매 정지되어 있던 거 그때 다시 판매를 하자라고 스스로 먼저 제시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티슈진은 악재가 나와서, 당연히 악재는 맞죠. 악재가 나와서 밀렸지만 좀 정직하긴 했어요, 이번에. 스스로가. 물론 애초에 그렇게 알고 애초에 대응했으면은 좋았겠지만, 이번에 그래도 스스로 좀 정직했어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은 뭐 불성실 공시를 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티슈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만약 이 결과가 잘 나오면은 조금 양호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제 오늘 해서 하방 경직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너무 큰 돈을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거는 만약에 도박적인 좀 공격적인 성향이신 분들 안 들어가는 게 좋긴 해요, 이거는. 근데 그런 분들이라면은 한 5% 정도만, 큰 돈 들어가지 마세요. 이런 건 5% 정도만 가지고 하세요. 꼭 이걸 매매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계속 말씀드리는 바이로메드나 뭐 HLB나 뭐 제넥신이나 크리스탈이나 다른 것들도 많으니까 안정적인 종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도박적이신 분들만 나는 좀 공격적이다 하시는 분들만, 도박적이다는 건 좀 그렇죠. 공격적인 성향이다 하시는 분들만 한 5% 정도만 매매를 할 거면 이렇게만 하세요. 혹시나 여기서 매물소 안 되고 이중하락 나올 수, 2단하락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2단하락 나오면은 그 뒤에 5%를 해서 이제 추가해서 이제 2만원 위에서 정리하는 개념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5%만 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올라가면 5%로 그냥 수익 실현하시면 되겠죠. 단기적으로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럼 기술적으로는 이게 티슈진이 원래 기술적으로만 보면 2만원 부근에서는 지지를 받아야 되는 구간이긴 해요. 근데 지금 코오롱 티슈진이 기술적인 구간을 논할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 이건 이슈가 크게 터졌으니까. 그래서 애초에 그냥 2만원 뭐 이런 얘기를 안 드린 거예요. 저는 뭐 생각은 하고 있지만 2만원 가서 여러분들이 싹 다 매수하거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이게 심리적인 측면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만약에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혹시나 이거 질문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저점인데 어쩌고저쩌고. 5% 정도만 하세요. 그런 분들은 아시겠죠? 이거 깔끔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5% 정도만 하세요. 그래서 뭐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거는 4차 산업혁명 관련주 종목군. 이 중에서 뭐 반도체는 여기에 핵심 부품이라고 계속 말씀드려왔죠. 제가 지금 몇 년째 말씀드리고 있죠. 4차 산업혁명 관련 이쪽 섹터들, 그리고 이제 바이오, 그리고 경협주, 남북경협주, 경제협력주죠. 경협주. 요 정도 세 가지가
세 가지가 메인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단 한 번도 말 바꾼 적이 없죠. 요거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산업화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생활이 바뀌는 거잖아요. 인공지능이고 드론이고 뭐 로봇이고 스마트폰 다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죠. 4차 산업혁명 관련주는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도 계속 나오고 있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정책적으로도 나오고 있고, 인간의 기본적인 꿈, 진시황 때부터 목표로 했던 생명 연장의 꿈 바이오, 그리고 북한 관련해서는 계속 테마 쪽으로 볼 것이다. 이건 산업이 아니에요. 남북경협주는 미국하고 북한하고 비핵화 합의가 돼가지고 정말로 지금 미중 무역 협상하는 것처럼 합의문을 해가지고 작성이 돼서 둘이 악수하면서 사진까지 딱 찍어야지 그때부터 산업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전까지 이거는 경협주는 테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산업이라고 치면은 경협주는 테마예요. 바이오는 산업과 산업화와 테마, 이쪽이 약간 중간 정도에 걸쳐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4차 산업혁명이 제일 안정적이고 경협주가 제일 들쑥날쑥하겠죠.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가 중간에 있다. 요 개념을 갖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중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 난 안정적으로 가고 싶어. 4차 산업혁명에다가 비중 많이 넣으면 돼요. 나는 굉장히 공격적이야. 경협주 같은 거 매매 많이 하시면 되고, 바이오 같이 넣으시면 되고. 아시겠죠? 세 개를 보통 요거를 30%, 저는 요게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30%, 그리고 경협주 30%, 이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 개가 동시에 다 올라가진 않아요. 자금이 이쪽 쏠렸다가 이쪽을 쏠렸다가 이쪽을 쏠렸다 바뀐단 말이야. 자금 성향이. 그러니까 그런 성향에 맞게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좋다 그러면 이쪽에다가 40, 50%를 지금은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나서 11일 날 미국 가가지고 뭐 정상회담인데 얘기가 잘 될 것 같아 앞으로. 그러면은 경협주 쪽으로 조금 이동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임상 잘 나오는데 그럼 좀 이동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금의 이동을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항 부분에 가면은 많이 담아놨다. 4차 산업혁명 쪽에 저항 구간에 가면은 매도를 하고 옆으로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섹터별로 움직임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 영상 계속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쪽에 집중을 하고 있구나. 최근에 반도체 계속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바이오는 조금 기다리셔야 된다. 경협주는 계속 기다려야 된다고 하다 지난주에 갑자기 경협주 기대감이 조금 생기나요? 하면 지난주부터 이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이 경협주에도 이제는 들어간다. 기존에 계속 매도 했었잖아요. 2월달부터. 근데 지난주에 3월 말부터는 경협주에도 좀 담궈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고 있죠. 요런 거를 잘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내 자금을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관 투자자랑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관 외국인보다 정보력 때문에 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정보 충분히 스스로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다 그래요. 좋은 분들도 많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부족한 거는 자금력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금력이 풍부하잖아요. 여러분들 한정된 자금을 갖고 왔는데 한 번에 몰빵하고 거기에 물려가지고 이렇게 낑낑거리고 하니까 수익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하는 게 중요하고 자금을 이동을 잘해야 돼요. 스마트하게 이동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자금을 잘 이동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시황을 읽어드리고 섹터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는 바탕이 검정색일 거예요. 검정색 바탕 그리고 파란색 바탕은 시황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노란색 같은 경우가 종목이나 뭐 질문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이슈가 있거나 한 쪽이에요. 노란색. 그러니까 노란색은 종목이나 이슈는 노란색. 시황은 파란색과 검정색. 파란색은 장중, 검정색은 퇴근길 시황.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잘 보시면 됩니다. 추후에 올라올 녹색은 교육이니까 그때 다시 한번 언급 드릴게요. 자, 지금 시장이 좋아지는데 여러분들도 시장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쪽에 가면은 구독하고 알람 있죠? 구독하고 알람,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도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힘이 나겠죠. 자, 최근에 댓글이 많이 늘어서 감사한데 혹시나 타이핑하기 어려우신 분들
채팅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숫자 3 남겨주시면은 이호 구독자께서는 잘 보고 계시는구나 하고 제가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긴 글 꼭 남기지 않더라도 이렇게 숫자 3이라도 하나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광고 나오거나 할 때 남기시면 되겠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